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요양TV 운영하는 주식회사 열린복지 박노정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전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한 40만 명 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방문요양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30만 명 넘게 활동하고 계시죠. 그 중에 40% 방문요양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으시고, 또 전체 요양보호사 중에 3분의 2가 방문요양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이신데요. 그 중에서도 40% 정도가 가족요양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보면 가족요양을 하시려고 이렇게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가족이 수발하는데, 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으시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족을 수발하는 경우에 급여를 주는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노부부가 한 분이 거동이 어려우시면, 또 배우자 한 분이 이렇게 수발을 하시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이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급여를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족 요양사는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만 가능한데요. 방문 요양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시죠? 그럼 60분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90분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60분형과 90분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할 거고요. 60분형인 경우에는 하루에 60분 내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고, 한 달에 20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20시간 정도 되겠죠. 또 90분형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달을 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센터에서 60분형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에서 한 17,000원, 뭐 그 이상을 주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또 90분형인 경우에는 시간당 15,000원에서 16,000원, 뭐 물론 그 이상 주는 데도 있겠죠. 그러면 60분형인 경우에는 최소 32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 매달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90분형은 매달 67만 5천 원에서 72만 원까지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편찮으셔서 거동이 어려우면 사실 급여를 받든 안 받든 가족이 수발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가족이 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수발할 경우 이렇게 급여를 줍니다. 근데 이제 본인 부담금액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 일부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금액은 15%가 있고 9%가 있고 6%가 있는데, 뭐 9%에서 6%는 이제 저소득층인 경우에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봐서 이렇게 감면을 해줍니다. 본인 부담금액을. 그래서 6%인 경우에는 60%를 감면을 해주시는 거고요. 9%를 부담하시는 경우에는 40%를 감면해 주시는 거죠. 감면을 결정하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보고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차감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60분형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보통 저희가 상계 처리하고 급여를 드리는데요. 매달 받으실 수 있는 급여가 25만 원 선에서 32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90분인 경우에는 최저 매달 53만 원에서 최대 67만 원까지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본인 부담금을 다 제외하고 나서요. 자, 그래서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수발한 경우 이렇게 방문 요양에서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노부부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배우자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이렇게 가족 요양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중장년의 자녀분들이 연로하신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을 수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 요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 요양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요양이라 그러면 수급자의 배우자, 또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이라 그러면 그 부모, 조부모, 또 아래로는 자녀, 손자녀 이런 분들을 직계 혈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 자매, 또 배우자의 형제 자매, 또 직계 혈족의 배우자, 나의 그 아들의 배우자라 그러면 며느리, 또 아니면은 나의 어머님의 배우자면 아버님이겠죠. 이런 배우자, 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 혈족,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또 나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 혈족과 배우자까지를 가족으로 보고 있죠. 이럴 경우에 가족 요양사로 적용이 됩니다. 이 가족 요양을 할 경우에는요, 신체 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요양인 경우에는 가사 활동도 제공하고 정서 지원도 제공하고 개인 활동 지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는데 가족 요양인 경우에는 신체 활동에 한해서 이게 급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동거 가족이나 비동거 가족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거를 하는 가족이나 이미 분가를 한 이런 비동거 가족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 비용을 산정을 하고 있죠. 자,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아까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할 경우 급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 또 나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까지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족 요양을 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인 어르신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두 분 다 제출을 받아서 가족인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가족 관계를 고의로 누락을 하거나 또 통보된 가족 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는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또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실제 센터에서 일어났던 사례인데요. 아버님이 있고요. 부모님이 당연히 계시죠. 근데 이 분은 밖에서 두 번째 부인한테서 이게 출생을 한 딸이에요. 근데 이 분을 그 본부인 앞으로 이렇게 가족 관계를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드셔서 첫 번째 부인인 본부인이 사망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서 사시게 되죠. 이제 동거인이죠, 동거인.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딸도 이제 그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밖에서 이제 들어오신 두 번째 부인의 가족관계 증명을 보면 이 딸을 본부인 앞으로 출생 등록을 했기 때문에 동거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동거인이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서로 가족관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일반 요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아버지가 딸한테 상의도 없이 가서 이 어머니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 딸은 동거인으로 그냥 일반 요양을 계속 제공을 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아버님이 이 어머님하고 결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배우자 그러면은 가족인 거죠. 결혼 신고를 했으면 이제 가족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특히 일반 요양 동거인의 어떤 일반 요양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중간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으셔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또 가족인 요양보호사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같은 가족관계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이런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니까 뭐 서로 다 덮어줄 수가 있는 거죠.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물론 일반 요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24시간보다 더 많은 25시간 이상의 그런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가족을 수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요양사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사실 환자를 방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족요양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월 60시간이라 그러면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20일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상근을 하는 경우에는 뭐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일을 하든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 한 달에 1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족요양을 하다가 가족요양사가 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가족요양을 계속 하셨고 급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취업한 기간 동안에 가족요양비는 다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시게 되면 가족요양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가족요양을 하는 분들 중에 이제 가족요양 그 급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 근로계약서를 분기별로 센터에 제출하셔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요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60시간 이상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느 직종이든지 간에 가족요양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급여를 하루에 60분, 1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요. 아까 그 방문 요양의 가족 요양사는 60분형, 90분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루에 60분이나 90분 이상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60분, 90분 이렇게만 딱 적용이 됩니다. 또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엔 가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간에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이걸 야간 가산이라고 얘기하고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심야 가산이라고 해요. 또 공휴일 일을 하게 되면 공휴일 가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족 요양은 이런 가산이 일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0분형이든 90분형이든 60분을 넘어서 일을 하든 90분이 넘어서 일을 하든 야간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간 가산뿐만이 아니라 심야 가산, 공휴일 가산 이런 것들이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 5등급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60분형, 90분형 그 시간만 딱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하루에 1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60분형, 90분형 이렇게 나눈다 그랬는데요. 특히 60분형인 경우에는 한 달에 20일 범위 내에서만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60분, 1시간이죠. 그리고 한 달에 20일 범위 내에서만 가족 요양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하루에 60분 하면 3, 4등급은 하루에 180분까지 하니까 나머지 일반 요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날은 다른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 혹은 하루에 90분, 한 달을 다 적용하는 이렇게 가족요양은 60분형과 90분형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루에 60분형으로 적용되는 분이 있지만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 90분형으로 적용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분형인 경우에는 한 달에 20일이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요. 90분으로 적용되는 분은 한 달을 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65세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90분으로 적용을 합니다. 하루에 90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한 달을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급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또 두 번째는 치매가 있으셔서요. 폭력 성향이 있고 피해 망상이 있으시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이 수발하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90분형, 하루에 90분형으로 한 달을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족요양사는 방문 요양과 목욕에서만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60분형과 90분형이 있다. 60분형인 경우에는 한 달에 20일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고 90분형인 경우에는 한 달을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자, 90분형인 경우에는 첫 번째 65세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 반드시 배우자여야 됩니다. 어머님이라든가 뭐 이런 그 분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요양보호사는 65세가 넘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매로 인해서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수발하기 어려울 경우, 네, 이럴 경우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인 경우에만 하루에 90분씩 한 달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 가족요양사들은 하루에 60분씩 한 달에 20일까지만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 비용을 산정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가족인 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재가 급여는 월간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뭐 인지 지원 등급까지 이렇게 한도 금액이 있는데요. 이 하루에 60분, 하루에 90분만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한도 금액이 좀 많이 남죠. 그래서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수급자를 주야간보호센터에 남는 시간을 이렇게 맡겨서 주야간보호센터와 가족요양을 같이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한도 금액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특히 그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좀 많이 하시도록 어떤 이런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20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을 50% 가산을 해줬죠. 예를 들어서 월 한도 금액이 100만 원이다. 가족요양을 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를 같이 이용하면 한 달에 20일 이상 이용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을 하게 되면 한도 금액을 150%로 늘려준 거예요. 그럼 본인 부담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네. 근데 올해부터는 한도 금액을 20%만 가산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요양을 하면서 자칫 주야간보호센터를 작년처럼 이용하다 보면은 20%만 한도 금액을 가산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100% 부담하실 수가 있는 거죠. 15%나 이렇게 부담을 하다가 100% 부담하게 되면 본인 부담 금액이 과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20%밖에 가산이 안 되는데
작년에는 8시간 20일 이상 이용했다 그러면 올해는 8시간 15일 이상 이용하게 되면 월간 한도액을 20% 가산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한도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가족요양을 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20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 금액이 150%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족요양도 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 이용하면서 본인 부담 금액이 줄어들겠죠. 네, 올해는 한도 금액이 120%로 축소가 됩니다. 그 대신에 하루 8시간, 한 달에 15일 이상만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주야간보호센터와 잘 협의하셔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전담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용하시는 수급자 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으시면 치매 전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야간보호센터에 물어보시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치매 전담실이라고. 치매 전담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50%를 가산을 해주는데 하루에 8시간 15일 이상 이용을 하게 되면 월 한도액의 50%를 가산을 해줍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치매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그 경증 치매 전담실을 굉장히 사용을 확대를 하겠다는 정책이죠. 네, 그래서 일반 주야간보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올해 가산 금액이 한도 금액이 20%로 축소가 되지만 치매 전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년과 같이 50% 그대로 한도 금액이 적용이 되고 또 월 이용하는 시간도 15일이네. 그 대신에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센터, 그 다음에 또 주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님 또 담당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가족요양에서 주야간보호센터 이용하면 뭐 제도가 좀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가족요양사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어떤 그 제도적인 이런 고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요양사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직무교육에서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 가족요양사는 정상적인 요양보호사로 보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가족이 수발을 하는 거는 급여를 받는 거는 방문요양, 장교양보험에서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정상적인 일반 요양보호사로 보고 있지는 않죠. 가족이고 보호자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족요양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요양사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계속 제안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부 방문요양센터에서 우리는 가족요양비를 다른 센터보다 이렇게 더 많이 주니 우리 센터로 오세요라고 하는 이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급여를 받기 위해서 하고 또 가족을 요양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이고 보호자고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만 장기요양 정책과 제도에 따라서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족요양을 하시는 댁도 저희 센터에서는 한 달에 1회 이상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개입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방문요양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또 이렇게 청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족요양사도 일반 요양과 똑같이 저희가 어르신의 욕구 사정도 해야 되고 또 어르신의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행정비용과 이런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렇게 급여를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가족 요양 이런 센터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최소한으로 뭐 이런 수수료만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뭐 물론 노하우가 있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 이 장기 요양보험에서 수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반드시 행정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가족요양을 할 경우에는 또 방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뭐 방치나 학대나 여러 가지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에서 좀 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족 요양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가족 요양 관련해서 너무 비용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데는 뭐든지 그렇죠. 어떤 표준 이상으로 뭔가 보상을 많이 주는 데들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의심해보고 방문요양센터를 주의 깊게 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가족 요양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끝으로 한 번 더 가족 요양의 급여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60분형과 90분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총 급여는 최소 32만 원에서 72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시급이 보통 시간당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가족 요양사는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본인 부담금을 빼고 받으시는 금액은 한 25만 원 돈에서 뭐 한 70만 원 선까지 66만 5천 원인데 이거보다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센터에 따라서는. 네, 그래서 가족 요양사는 이렇게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렇게 가족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보고 댓글을 달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속해 있는 센터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